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훈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찾습니다. TBC는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구미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50분간 생방송을 통해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은 T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 초청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의거했습니다. 후보자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 장세용입니다. 지난 4년간 시민들의 크나큰 성원으로 시장직에 당선된 후 저는 무한히 감사한 마음으로 대구 경북의 생명선, 구미의 정치, 경제, 문화를 변화시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하려는 과업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모두가 구미를 떠나야 하는가 물어가는 절망적인 분위기, 거기다가 2천억 원에 가까운 채무, 궁핍한 예산산을, 거기다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함으로써 구미의 미래를 정말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성원을 힘입어 온몸을 던져서 노력하였고 나름대로 지표상 상당한 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장세용 후보님은 시간 지켜주시고요.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 기호 2번 김장호 인사드립니다. 구미는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였습니다. 경제 심장이었습니다. 지난 50년 이상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항상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심장이 멎어지고 있습니다. 일공단은 반이 비었다 하고 주요 상권에는 임대 문의가 절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인구가 3,7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무능한 민주당 시장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난 3월 대한민국의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구미도 교체되어야 합니다. 실력 없고 무능한 민주당 시장으로부터 저 김장호가 반드시 구미 시민과 함께 압도적 승리로 시장직을 뺏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구미에 대한 공약 발표 및 상호 토론, 사회자 공통 질문과 두 번의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약 발표와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4분 30초입니다. 먼저 1분 30초 동안 구미를 위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한 뒤 나머지 3분 동안 발언한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다른 후보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질문 30초에 답변은 1분 30초, 추가 질문과 답변은 각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제 공약을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국제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상북도에서 공항추진지원반장을 맡아서 공항 유치의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가는 철도, 도로 이런 것들을 조기에 확충을 하고 또 그 배후 도시로서 구미가 국제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싱가포르의 창의공항,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처럼 첨단 IT, 금융, 무역, 물류 이런 기능을 갖춘 배후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3조 시대를 반드시 조기에 달성하겠습니다. 포항과 18년도에 6천억 차이였는데 22년도에 1조 5천억 차이라는 이 기막힌 현실을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미는 뭐니 해도 기업 유치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저가 경상북도 투자유치 과장 시절에 도레이, 아사히글라스, 도레이 BSF를 유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5공단과 공단에 꽉꽉 채우겠습니다. 네 번째, 금호산과 낙동강을 적극 활용하여서 가보고 싶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캠핑 공간, 반려동물 공원, 축구장, 야구장 등 생활 스포츠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선진국입니다. 농업 예산을 대폭 확충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확실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김장호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죠.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 추가 질문과 답변은 각 30초입니다. 김장호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그 신성장 산업의 그 방향이 그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 LG BCM을 유치하고 SK 실토론 1조 원대의 그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성과들이 어떻게 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LG BGM 시장님께서 투자 유치한 게 아마 취임 초기입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삽을 못 두고 있어서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산업,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국책 프로젝트를 유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 물류 특구도 김천에 빼앗겼고 방산혁신 클러스터 창원에 빼앗겼습니다. 삼성전자보다 10배가 시총이 많은 애플 R&D 센터를 거기에 광학 렌즈하고 알겠습니다. 카메라를 장후보님, 납품하는 게 1분 LG 30초 이노텍인데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예, LG 이노텍인데 그게 구미에서 100%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애플 R&D 센터를 포항에 뺏겼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업을 위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R&D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뺏겼다면 야구로 치면 이미 삼진 아웃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 시장께서는 구미 시민들에게 구미 기업인들에게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LG BCM은 10%의 착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전파하는 데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애플 코리아 이건 문제는 현재 김장호 후보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을 때 이철호 지사가 진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구미와 부산이 지원을 했었고 이 양도시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경상북도 그리고 지사와 그리고 김장호 후보가 함께 포항으로 옮기는 그런 몰염치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우리 구미시장에게 돌리는 것은 파렴치한 일입니다. 발언 시간 종료됐고요.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미는 또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 도시입니다. 농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새로운 농업 현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농민들을 새롭게 조직하는 로컬 푸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로컬 푸드 사업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 1분 30초 동안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네. 신성장 산업을 주축으로 빅5 플러스 1이라고 하는 5개의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도심 항공, 미래형 자동차, 전기차, 스마트 제조, 국방 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화도시의 전망을 세우고 관광 벨트를 확산시키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 또 왕산기념관을 중심으로 또 나아가서는 창랑 정책상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인물들을 묻는 문화권 또 나아가서는 전통 문화
특히 우리 구미가 이제는 50년이 넘는 산업을 이루므로써 이제 산업 유산 관광이라는 이러한 그 계획을 지금 또 세우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우리 구미는 기본적으로는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노동 존중을 이루는 그 다양한 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그 노동자들이 바로 특히 기획이라든가 또는 대리 기사라든가 이런 그 플랫폼 관련 그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장세용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죠. 역시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고 추가 질문과 답변 각 30초입니다. 예, 장세용 시장님 공약 발표 정확하게 제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문화 관광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문화권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난 4년 동안 우리 장세용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 지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 지우기 하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 탄신제, 추모제 과연 매년 참석하셨는지 그걸 일단 묻고 싶고요. 네. 그 우리 50주년 기념 수철탑 기념에 박정희 대통령 이름이 빠져 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 있고 이런 김장 거에 후보님 대해서는 다른 시간 어떻게 종료돼서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시죠. 이런 그 터무니없는 장 후보님 답변 시간 1분 30초 네네, 드리겠습니다. 허위 사실은 금지해 주시고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고인이 된 날에는 반드시 참석해서 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수출탑에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없다. 뭐 그런 것은 그 사업 자체가 산단공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와는 관계 없다는 점을 또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시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당호에서 하면 시에서 그러면 내비두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합니까? 시장님이 그 체크를 하고 담당 공을 보내서 그 문구가 맞는지. 그 문구 자체는 시입니다. 시인의 시를 제가 어떻게 개입하겠습니까? 아니 그 좀 시는 내용을 과거의 알아주시기를 시고 바라고. 그 밑에 박정희 대통령 이름이 빠졌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언론에 났습니다. 예, 네. 그걸 잘 뭐 해주시고요. 개인의 그리고 시에 박정희 대통령 이름이 꼭 들어가야 가라고 제가 요구할 아니 수 없는 그 것이죠. 시가 아니고 50주년 기념 영상에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넣고 국가 산다는 1호 공단을 69년대에 조성한 박정희 대통령 이름은 빠진 거는 팩트죠. 맞죠? 이름이 빠졌다기보다는 그 영상이 아니 빠졌잖아요. 빠진 영상 안에서. 그 영상은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 새로 보완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그게 이제 지적이 있으니까 네. 보완했는 게 예, 아닌가 그것은 싶고요. 이제 저는 예. 그 자체를 제가 보지 못했던 데서 비롯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네. 꼭 묻겠습니다. 이 공약집에 보면 그 KTX 역사가 있습니다. 네. KTX 장 시장님이 주장하는 KTX상은 정확히 위치가 어딘지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북삼 양목 특정 지역이 저기입니까?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KTX가 어디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칠곡군 양목에다가 북삼은 안 됩니다. 왜냐 그게 경사가 져서 차가 설 수가 없는 물리적 구조가 있고요. 그러면 어떤 양목역에다가 장소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목역에다가 확정된 KTX 것은 역사를 아닙니다. 하자는 것이죠. 네, KTX 예. 선후에 KTX 역사를 하자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시민 여러분들께 잘못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 정부에서 양목역에다 KTX 하자는데 그렇게 되면 칠곡군에서 50만 평, 100만 평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렇게 되면 구미 김장 인구가 후보님 5만 정해진 이상 발언 빠져나가게 정해진 그렇다면 제가 또 발언서가 말씀드릴게요. 종료되고 장 후보님 또 그럼 이제 구미역으로 KTX를 가져오게 있다고 하는 그 말씀 네. 또는 지산떨로 KTX역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네, 두 분님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두 분 모두. 예,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 유권자 여러분 잘 비교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에게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미경제 제도약 과제 1순위 KTX 구미 유치와 관련해서 두 가지 방안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미역 신설의 경우 구미시가 2천억 원 주산 건립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구미역 정차의 경우 영구적자 송칠금 부담을 이유로 코레일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부터 답변해 네, 주시죠. 답변 그렇습니다. 시간 1분 네, 30초입니다. 제 경우는 국산 양목 지점에 KTX 선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액수는 수대구 여기가 1천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가 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서로 협력해서 이 액수의 적절한 액수 500억 내지 한 800억 선에서 설치를 한다. 이런 게 저희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 후보님 시간 1분 정도 남았는데 네.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미역 정차에 대한 그 논의는 영구 적자 손실금 부담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만 실제로는 이 구미역 정차라고 하는 자체가 국토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고 이것들 없이 권력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발상이 아주 전문 기술을 벗어난 아주 상상의 세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많은 그 선형 계량 비용이 듭니다. 국토부 2016년의 그 용역에 본다면 구미역까지 오는데 6천억, 또 나아가서는 양모 보수기지에서 다시 KTX로 가는데 2천억이라는 큰 액수가 들었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용역뿐만 아니라 철도 5개년 계획의 구상에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시간이라고 한없이 늘어지는 일이고 성사도 언제 있을지 네, 모르는 정해진 발언 시간 초과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네, 시간 역시 1분 지금 30초입니다. 장 시장께서 구미역 정차에 대해서 그게 허황하다 하는데 제가 국토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국토부에서 KTX 구미역 정차와 KTX 양목역 정차에 대한 BC 분석을 했습니다. 18년도에. 그래서 KTX 구미역 정차가 0.7 BC 분석이 KTX 신구미역 그러니까 양목역 설치하는 게 0.4로서 훨씬 BC 분석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미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남부 내륙 철도가 거제에서 합천, 성주, 김천을 해서 KTX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4조 3천억짜리인데 이게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KTX 선과 김천역을 빨리 연결해달라고 하면 구미로 오는 길이 열렸고 적자 문제, 운영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 철도에서 흑자 나는 거는 경부 고속철도하고 몇 개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적자입니다. 이거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남부 내륙 철도를 승인해 줬는데 그것도 흑자가 나는 노선이겠습니까? 거제, 합천, 성주, 김천 오는 그 선이 흑자 나겠습니까? 이것은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과 국가 5공단이 있는 구미를 에 대한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될 문제지 손실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논의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네, 두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이 문제는 그 장 시간의 후보님 소요와 지금 토론 규칙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 두 후보에게 다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구미 해평치수장을 대구와 공동 이용하는 이른바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에 대해서 여론이 나눠져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해평 섭지를 관광 자원화하자는 찬성 입장과 KTX 구미역 신설이 빠진 점을 들어서 재검토하자는 입장, 그리고 부산, 경남처럼 1급수인 강변 여가수 공급을 요구해야 한다는 재협상 입장입니다. 두 후보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먼저 김장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시민 여러분, 바쁘다고 우물에서 숙력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해평치선 문제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됩니다. 구미 발전을 위해서 통 큰 보상이 없이 그냥 대구에다가 물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고요. 지금 MOU를 체결할 때 다 지금 집에 가고 없는 분들입니다. 총리, 장관, 대구시장님도 안 계셨고 경북도지사는 사인을 안 하셨고 장세용 시장님 후보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시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 MOU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상 무효라는 유권 해석도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KTX 구미역
대구 경북 지원이라는 게 이것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시장님 후보가 말씀드리는 양목역입니까? 아니면 구미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런 표현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요 협약 내용에는 구미에 새로운 보상이 거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TX는 국철입니다. 어떻게 해서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주인이 국가철도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하수처리장 국비 지원 이런 것도 용량이 차면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네, 계속해서 장세영 후보 네,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의회를 무시했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일단 낙동강 통합 물관리 관한 방안의 사업 주체는 환경부입니다. 국가사무이며 물관리협정은 물관리기본법 38조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회가 의결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동안 취소 반대 특위의 활동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기울여 왔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환경부 주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상생발전기금의 그 액수가 어느 정도냐 그것은 아주 주관적인 그 판단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을 대한 많은 액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은 될 수 있지만 객관적인 판단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을 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김 후보님, 지금은 네, 장 후보님 발언 시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사항에도 포함된 문제로서 또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는 있으나 단체장이 교체된다고 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을 해보신 분이 이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오해를 시민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없다고 합니다만은 국무조정실 하에 상생발전 사업의 실무 협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네, 장 앞으로 후보님 계속 정해진 이 발언 문제를 시간이 논의할 수 종료됐고요. 있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이번에는 두 분 후보의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당 4분을 드립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셔야 하고요.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30초를 초과할 때는 주도권자가 제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부터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사실 김장호 후보는 뭐 특별히 한계가 없으니까 뭐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으로서 행한 이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데 대해서 놀랍습니다. 일단 애플 코리아 문제를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애플 코리아 문제가 진행되면서 사실 이 김장호 후보와도 상당히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철우 지사가 결정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궁금하고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철우 지사가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 버린 그저 아주 맹목적이고 또 순종적인 그런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뺏기면 남 탓을 하시는데 애플 코리아 문제는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 구미시에서 도의 협조를 구하지도 않고 도의 담당국에 알리지도 않고 혼자 쪼물딱거리다가 포항으로 뺏겨 놓고는 도지사한테 핑계대고 스마트 물류특구도 저희가 경상북도 첨단산업과학국에서 구미로 가자고 담당국장이 시장님을 3번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우리 못하겠다. 그래가 김천으로 갔는데 그것을 도지사 핑계대고 이게 전형적인 민주당의 내로남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애플은 지금 애플 코리아 지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장님. 그리고 실사가 왔습니다. 금호공대에. 그렇습니다. 그때 왔을 때 그걸 누가 실사 오게 한지 아십니까? 저희가 노력해서 김영식 의원님이 그 실사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 하고 땡겨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악수함을 하고 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담당자가 왔을 때
끝까지 제가 함께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그 보고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분들은 우리 구미로 온다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 도지사가 끼어들면서 이런 일이 지금 후보님 네. 지금은 장 후보님 질문 시간이니까요. 예. 장 후보님 질문.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정말 궁금해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기 직전이었습니다만 이것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 그 정도 또 듣고 그 다음에 김 후보님의 그 범죄 경력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주 드물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되어 있고 공직자로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그 당에는 본다면 후보들이 존속 상현이 사기 등 온갖 공직자로서의 많은 흠결을 가진 인물들이 여기 또 후보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 후보로부터 모든 시의원 후보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문제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젊은 시절 30대에 18년 전입니다. 그때 뭐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뭐 사고를 내거나 그 이후로 한 번도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함으로써 사과하게 되는 뭐 이런 과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저는 뭐 선배로서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예의를 지키는 토론을 기대했습니다만은 이제 거칠어지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4분의 시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시장님 뭐 거칠어졌다기보다도 제가 저를 애플 R&D 센터를 제가 어떻게 구미에 안 가져가고 포항으로 가져줬다. 그건 정말 거짓이 참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이제 구미 시내의 플랜카드에 6공단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건 맞습니까? 네, 6공단 예. 추진이 이제 그러면 불가피할 6공단을 것이다. 하려면 물과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네, 그렇죠. 전기는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해가지고 전기값을 굉장히 올려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일을 했고요. 물도 대량의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대구시에 지금 덜렁 주겠다고 MOU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이 그 과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저희들이 장 후보님, 오공단- 김 후보님 질문 들으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공단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5공단에 준비된 물이 약 7만 톤입니다. 7만 톤에서 5공단을 준비하고 있을 만큼 따라서 현재 우리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이 용량은 100만 톤이 넘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대구에 30만 톤을 준다 하더라도 물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이런 물이 부족하다 또는 공단이 죽어간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많은 논란을 벌였습니다만은 시민들을 제가 질문해도 우롱하는 됩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예. 된다. 이렇게 제 그 봅니다. 물이 100만 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뭐 믿고요. 그 물을 그렇게 풍부하게 물을 만드는 그 정부가 어느 정부죠?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해서 보로를 만들고 물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35만 톤을 준다고 그러셨고 5공단에 7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5공단이 1단계 되고 2단계 되면은 물이 많이 필요한 기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충분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물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구미 시장님으로서 그렇게 쉽게 대구시에 주는 것은 정말 구미시를 위한 시장인지 네. 대구시장 구미 물의 사업소장인지 중요성에 이거는 대해서는, 정말 한번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 후보님 질문해 주시죠. 한 말씀해 주시죠. 3초 남았습니다. 질문하신 거죠? 예, 예. 장 후보님 30초 답변 시간 네,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물은 우리 국민만의 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함께 먹어야 되는 물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용량이 있다면 대구 와서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우리 구미가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습니다. 이 공단에서 방류되는 독성 물질에 대한 위기의식, 이것이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더 폭넓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을 누구나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된다는 데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구 시민도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고 구미 시민도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과연 구미의 중심부에 있는 해평 지수장에다가 지수원을 박아서 그 미래 어떤 성장과 발전에 영원히 제약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과 좀 더 깊이 있게 토론을 하고 또 시의회와 동의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어느 일정 시장으로 계신 이 분이 문제는 임의로 결정할 문제는 장관님, 아니다고 3초의 답, 보고요. 예. 예. 이 문제는 사실 30년 동안 거론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되고 예. 4년 동안 서로가 토론해 왔던 문제인 것이고 이것을 단기간에 벌어졌던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끝나. 네. 예, 알겠습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 종료됐습니다. 주도권 토론 한 번 더 남아 있고요. 주도권 토론은 사회자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주도권자가 3초 답변 시간이 지나면 주도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정책과 공약을 두고 후보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시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구 광주 달빛 내륙 철도가 경제성 미달 한계를 극복하고 확정되면서 대구 광주 달빛 동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TX 구미 유치와 구미 산단 국책 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대구 구미 경제 동맹 체결이 시급하다는 여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글로벌 경제는 자기 지역만 가지고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또 대구의 장점이 있고 또 구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될 문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구미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대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또 광역 프로젝트를 또 서로 머리를 맞대서 중앙정부의 국책 사업을 따올 때는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래 해서 구미의 기업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 장세영 후보 답변해 사실 주시죠. 이미 그 대구와 구미의 사이는 생산은 구미, 소비는 대구에서 이루어지는 이 차원에서 이미 경제 체계가 아주 밀접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그 동맹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 단지 우리 구미로서는 대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자산 또는 연구 영역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한 또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맹체로서의 대구와 구미라는 그런 말은 아직까지는 성립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4월부터 충남 시군에서 어린이 청소년 무상버스를 시행하고 있고 전남 4개 시군에서는 초중고생 100원 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6.7%인 신안군과 재정자립도 전국 4위인 화성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억 원의 예산이면 가능한데요. 초중고생 및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초중고생 장애인 100원 버스 도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먼저 장세용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100원 버스에 대해서는 벽지라든가 또는 교통의 오지 지역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예산은 적게 들지만 실제로 버스 회사에 지원해야 될 보조금이 크게 늘어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2개 회사마다 100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경우가 되면 거의 400억 가까운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도는 아주 긍정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후보님 4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발언.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는 이 문제들은 제도의 문제, 결국은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용객이 줄어든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금보다는 도리어 앞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준공영제를 공영제화로 바꾸는 것인가, 아니면 또 새로운 교통체계, 예를 든다면 트램이라든가 또 관련되는 중형 버스라든가 대형 버스 체계를 확립하는 것과도 또 도리어 관련될 수 있다. 단순히 네.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볼 수 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후보님, 발언 시간 종료됐고요. 김장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역시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초중고 학생이나 장애인 노인들에게 대중버스에 대해서 100원 지원한 것은 원칙적으로 저도 적극 찬성하고 제가 찬성한다는 보도자료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교통 접근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콜 택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수요에 비해서 차량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폭 확대를 하고 또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버스 대중교통 지원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무상 교복 이런 부분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확대를 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노인분들이 이동권에 대해서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즐겁고 인생을 여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은 강화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적극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두 후보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번에도 각 후보에게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30초를 초과할 때는 주도권자가 제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4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시장님 4년 전에 들어오셨는데 구미시청의 청렴도가 5등급, 4등급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걸 개선하려는 노력을 좀 하셨는지요?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내부 청렴도는 향상되는데 외부 청렴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 게 알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그러니까 고민이. 어쨌든 김장호 노력을- 후보님 30초 답변 시간 보장해 주셔야 알겠습니다. 하고요. 네, 장 후보님 답변 시간 15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청렴도의 문제는 결국은 사회적 분위기와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예, 그 5등급, 4등급이 전국에서는 최하위거든요. 이것을 좀 참조해 주시고, 저는 시장에 되면 구미가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왔습니다. 18년도에 후보님께서 취임했을 때가 포항시와 구미시의 예산이 한 6천억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에 예산이 1조 5천억이라는 이 기막힌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또 특히나 장 후보께서 문재인 정부 여당의 후보, 그것도 구미시의 여당의 후보였는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도대체 일을 하신 것인지, 일을 안 하고 그냥 지역사회 분열과 혼란만 가중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온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일단은 예산의 문제는 저도 놀랍습니다만 2000년도에 포항과 우리 구미가 거의 비슷했습니다만 그 뒤에 제가 취임했을 때는 우리가 김천과 비슷해지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 결과 지금은 이제 김천과도 상당한 격차를 가지는 예산안을 만들게 되었었고, 포항이 증가한 것은 포항 지진이 큰 작용을 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김장호 후보가 더 잘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경상북도를 한때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분으로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네, 드리죠. 포항 지진은
특별법에 의해서 한 3천억 정도 더 왔습니다. 그래도 1조 2천억이라는 이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대체 시장님이 중앙부처라든지 또 정치권에 뛰어다니면서 국책 프로젝트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따는데 많이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로 인해서 구미의 기업이라든지 지역 경기가 더 어렵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트램을 말씀하셨는데 4년 전에도 시장님께서 트램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한 1억 5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4년 동안 손도 안 대다가 또다시 트램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게 트램 트램이 문제를 어디 지금 약방의 말씀드린- 감초도 아니고 이런 흑공약을 자꾸 내세우시면 안 되고요. 이런 연유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경실련에서 후보님을 낙선 후보로 선정하신 건 들으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트램 건설부터 논의하자면 트램 건설은 지하철이 평 1km당 1,000억이 된다면 트램은 약 200억 내지 300억이 됩니다. 따라서 훨씬 값싼 철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시민들의 오해가 많았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아까 말한 경실련이 그런 그 지적을 한 것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 그다음에 그 경실련에서 지적한 정해진 것은 발언 시간 초과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조근래 그 경실련에서 저는 민주주의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것은 꽃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문제로 거기에 대한 그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꽃동산 문제와 그 중앙공원 그 문제는 우리 구미시가 전임 시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문제로서 시의회를 통해서 전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시장과 시의회를 공격하고 또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으면 반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행포는 없애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꽃동산과 또 중앙공원이 개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바로 옆에 사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동산에 대해서 시장님은 나는 책임이 없는데 시의회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그 문제는 전임 시장님으로부터 내려온 문제였습니다. 예. 내려온 그 문제였고 중간에 처리할 기회가 있었다고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제가 않겠습니까? 의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제가 마음대로 뭐 철회를 한다 아닌다 그렇게 하기는 좀 아니, 어려웠던 시장님. 것이고. 예. 시정은 시장이 주도적으로 하고요. 의회는 심의와 지적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문제들이 크게 벌어진 것이 의회에서 벌어졌습니다. 벌어졌고 또 이 사업들이 진행된 그 배경들은 전임 시장님의 뜻을 봐서는 우리 구미시의 정주 조건을 더욱더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과 연관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실련에서 낙선 후보로 선정했는데 그거는 뭐 잘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제가. 그런 과도한 지적은 안 하는 게 필요하다. 뭐 경실련의 지적이라 해서 뭐 우리가 꼭 뭐 따르고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세용 후보님 주도권자신데 시간이 1분 30초 가량 남아 있습니다. 사실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새로 또 수목안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박 대통령 관련해서는 한 사업비가 한 1,4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뭐 어떤 수목안을 짓겠다는 것인지 이미 수목안이 있는데 그게 저는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숙목안이 시민 여러분 지금 박 대통령 생가에는 생가 옆에 숙목안이 협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오는 그 추모객들에게 너무 협소해서 저는 우리 그 상모동을 박 대통령 생가와 역사자료관, 새마을 테마파크 그 뒤쪽에 숙모기념관을 국책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제대로 와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우리 위대한 지도자이고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또 특히 우리 고향의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셔야 된다고 그런 입장에서 숙모기념관을 네.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제가 예.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네, 이제 주도권자. 궁금한 것은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을 지을 때 사실은 이 숙모관에 있는 내용과 역사 자료관의 내용이 너무 겹쳐서 많은 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숙모관은 어떤 내용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예. 어디에 짓겠다 하는 예. 것인지, 제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액수로 짓겠다는 것인지, 네. 구체적인 그 네, 정해진 발언 지식이 시간 필요하다. 초과됐습니다. 주도권 토론 이렇게 마치고요. 이번에 마지막 공통 질문 두 분에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도 구미시의 공연 전시 예산 42억 원으로 본 예산의 0.35%였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선호하는 공연 예산은 0.0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미가 활기 없고 조용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연 전시 예산 2배 이상 확대와 금호산 케이블카 연장, 금오지 수상 오페라 뮤지컬 무대 건립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영 후보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사실 전시 공연 예산이 코로나 예산으로 많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런 그 사업들이 많이 줄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특히 또 줄은 면도 있고 또 이 공연 문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삭감 1호가 되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벌어진 일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뭐 당연히 늘어야 되는데 금호산 케이블카의 문제는 이 도립공원의 케이블카는 이 최근에 설립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아마 생태 보존을 주장하는 분들과의 갈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오페라 뮤지컬 무대 건립에 대해서는 역시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에 따라서는 이 금오지에 와서 바라는 요구사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공연장을 하는 게 좋을지 그대로 자연을 가능하면 유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런 데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장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시민 여러분, 구미는 잘 나갈 때도 항상 2%가 부족했습니다. 이 문화에 대한 향유, 여기에 대해서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늘 부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선거의 후원회장으로 예총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술단체, 문화단체의 많은 자문을 받고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면 우리 구미가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정말 낭만이 흐르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케이블카 문제도 여기 좀 장 후보님은 그게 뭐 생태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돌파하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40년, 50년 전보다 금호산이나 다른 산도 마찬가지로 숲이 엄청나게 우거졌습니다. 그래서 전봇대 정도 되는 산림이 훼손한다고 해서 못할 바도 없고 또 장년층, 노년층들도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또 실례로 여수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섬까지 300억을 투자를 했는데 3년 만에 매출 300억으로 본전을 뽑았다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시민이 원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두 후보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앞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당 1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작 발언 역순으로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무능하고 실력 없는 민주당 시장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힘 있는 여당과 함께 구미에 대한 통합 신공항 배후도시로서 새로운 그림을 저 김장호가 확실히 그려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 국민의힘 시의원, 도의원분들도 압도적으로 뽑아주셔서 원팀을 이루고 이러한 성적표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제가 찾아가서 우리 예산과 프로젝트를 많이 따와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께 좀 더 나은 또 온기를 불어넣는 또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그 일을 제가 앞장서서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6.1 지방선거에 꼭 국민의힘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 말씀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우리 구미의 문제는 그 정치가 그동안 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데 있습니다. KTX 문제, 취수업 문제, 스스로 해결하지는 못하면서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아주 폄훼하는 이런 그 바람직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다시 이 구미를 장악하게 된다면 우리 구미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은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KTX 문제, 취수업 문제, 신공항 문제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평론하기는 쉽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구의 신임시장과 맞짱 뜨고 협상할 능력을 가진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단순히 평론가가 하겠습니까? 현실을 분석하고 타개해 나가는 인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만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갈 구미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구미시장 후보자 토론회 이렇게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이 6월 1일 구미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TBC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